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성장합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저희가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세계 정세와 한반도. 수준 높은 통일 지식으로 통일 공감을 업그레이드할 통일 지식 레벨업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빅데이터 전문가를 모시고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국제 정세와 한반도 이야기를 또 나눠봐야 되겠죠.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덕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정말 알찬 시간을 또 선사해 주셨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세계 정세와 한반도의 미래 예측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네, 오늘은요, 이 통일에 대한 인식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솔직히 저만 해도 이 통일이라는 키워드를 저희 아버지 세대에게 듣던 이제 세대인데 저희 자녀 세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말 이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뭐 최근에 우리가 계속 이슈가 되는 MZ 세대들은 과연 이 통일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사 결과 그런 것들을 좀 빅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통일을 해야 되는 인식 변화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는 그냥 통일은 당연한 거, 당연한 해야 거죠. 되는 것 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2007년부터 2023년까지 통일의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응답들이 좀 변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요, 이 통일의 이유에 대해서 역시 가장 많이 나온 건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이유가 필요 있냐, 같은 민족이니까 이라는 응답 비중이 2008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추세적으로 하락을 해서 2023년에는 최저치까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반면 이제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다라는 응답 비율 같은 경우에는요, 2008년엔 최저치였죠. 그런데 이제 노란색을 보시는 것처럼 쭉 올라가서 2023년에 최고치로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점은요,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요, 다른 세대에 비해서 같은 민족이니까 라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제 우리가 그만큼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경향 자체가 민족적인 이 당의 차원에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20, 30대를 중심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실용적인 차원에서 통일이 돼야 된다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조금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우리가 시사점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통일을 이룰 세대는 이제 저희보다는 이제 MZ 세대일 것인데요. 그러면 이 MZ 세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통일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관심 분야가 키워드로 드러날까요? 네, 실제로 이제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해서 가장 많이 검색한 연관 검색어들 어떤 건지 이제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20대와 50대 연관어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20대 같은 경우에는 50대에 비해서 키워드를 보면 중국, 미국, 역사, 세계 같은 단어가 좀 빈번하게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20대의 어떠한 그 키워드들을 보게 되면 지정학적인 개념들이 좀 많이 등장하고요. 국가나 이 국제 정치 역학에 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50대 같은 경우에는요, 20대보다 민족, 우리, 통일부, 장관, 탈북민 같은 단어가 이제 상위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계속 배운 것처럼 통일의 이 당위성,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통일해야지라고 하는 연관된 단어들이 좀 나오게 되고요. 또 현재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세대별로 통일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씁쓸하네요. 통일이 안 된 거잖아요. 아, 그렇네요. 통일이 통일이 안 됐네요. 자, 그러면 20대, 50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통일하면은 일단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할까요? 네, 최근에 나오는 통일과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좀 봤는데요. 최근에는 좀 전쟁이나 미국이라는 단어들이 좀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게 과연 이제 쉽게 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전쟁에 대한 우려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여전히 이제 미국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 건 결국 미국의 연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통일이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와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통일이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 않다 이 말인데 그럼 걸림돌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통일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얘기들을 하나요? 그러니까 SNS의 감정 키워드들을 보게 되면 이제 문장으로 좀 정리하면 이 통일 못할 것 같다, 뭐 통일에 반대한다, 통일을 어렵다라고 하는 부정적 좀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우리가 뭐 1, 2년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수십 년이 지나서니까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우려나 부정, 파괴, 심각이라는 단어들도 좀 많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스탑을 해버리면 정말 희망이 없을 건데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제 그 긍정적인 연관 검색어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연관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통일, 아하. 통일 자체에 대한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좋아하다, 그리고 중요하다 이런 키워드들이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약간 희망적인 키워드를 좀 봤는데 새로운, 생기, 아하. 기대하다, 또 아름답다, 가깝다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게 돼요. 이 아름답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관광 자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깝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 영토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뭐 내륙 연결성 제고에 대한 많은 언급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좀 한 가지 느꼈던 건 뭐냐면 어쨌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처럼 또 아름답다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는 것들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좀 봤고요. 이처럼 어쨌든 통일에 대한 기대는 관광, 교통, 건설에 대한 높은 연관성도 있는데 이 통일의 가치, 효용성에 대해서도 관련된 좀 키워드, 긍정적인 키워드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긍정적인 그 검색어도 많네요. 네네네. 그 문제는 이제 그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도 중요하거든요. 네. 북한에 대한 인식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2023년에 국민 통일 의식 조사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실제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조사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를 한번 나눠서 살펴보죠. 먼저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을 좀 보게 되면 2023년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집권 세력에 반감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82.3%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은요,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매우 반감을 느낀다, 그냥이 아니라 매우 반감을 느낀다는 의견이 2023년에 50.4%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보다 7.3% 정도 증가를 했고 과반수 이상이 매우 반감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김정은 정권과 집권 세력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을 또 그 다음으로 살펴봤어요. 실제 이제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을 좀 보게 되면 자,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이 북한 주민에게도 자유와 인권이 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과 북한의 관계, 그리고 중국의 역할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인지 몰라도 이 북한 강제 송환과 관련된 언급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권과 일반 주민들은 우리가 분리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솔직히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통일과 이제 북한에 대한 관심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북한하면 일단 생각나는 게 무엇인지 SNS에서 사람들이 작성한 연관 키워드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기존에는 북한의 평양냉면을 포함해서 음식에 대한 거, 그죠, 생활상에 대한 이런 언급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그런 언급량은 좀 줄어들었고 오히려 중국이나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이 여러 국가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중국과 미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러시아의 경우에는 작년 9월에 좀 관심이 높아졌다가 요즘에는 낮아지고 올해 6월, 7월에 조금 높아졌는데 특이한 것은 원래 북한하면 말씀드린 대로 음식이나 그들의 생활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북한에 대한 연관어로 나오는 게 서울이라는 거예요. 서울이요? 네. 이 서울이 왜 나왔느냐, 연관 키워드를 보면 오물풍선 같은 아이고. 키워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북한이라고 했을 때 북한의 음식을 떠올렸다고 치면 지금에는 북한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물풍선 때문에 서울에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 위기 의식이 좀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도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험, 뭐 해킹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외교적으로는 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좀 대응해야 한다라는 공조 필요성에 대한 언급들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분단이 고착이 되면 될수록 통일에 대한 뭐 이 필요성, 네. 관심이 점점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데 만약에 통일이 돼야 된다 하면은 뭔가 이루어야 되는데요. 가장 필요한 거
무엇일까요? 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인권 개선 그리고 군사적 긴장 해소 북한의 개방, 개혁에 대한 순서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북한 비핵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이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통일을 위해서는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험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고 또 그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서 정부가 좀 노력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국제 정세와 한반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MZ 세대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관심이 없어? 이렇게 저희가 그 윽박지를 것이 아닌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왜 MZ 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나?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국제관계 전문가에게 들어본 국제 정세와 한반도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자,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이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통일 지식이 한층 더 레벨업 되길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합니다.